174페이지. 일단 표시부터 하시게. 여기는 저희가 첫날 법률행위랑 법률 규정이랑 권리변동원리를 둘로 구별하는데, 그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변동하고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들은 등기 없이도 일단 변동한다. 그와 관계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3번, 파란색 3번에 제목 등기를 요하는 이렇게 동합시고, 그 밑에 법조문에 제186조는 법률행위에다 동합니다. 등기하여야 이렇게 두 단어. 그 다음 245조 거기 법조문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 등기함으로써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실 텐데, 소유자가 아니지만 20년간 소유자처럼 부동산을 점유를 하게 되면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걸 점유취득시효라 그래요.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는 지금 법조문에서 표시한 대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중에 유일하게 등기를 해야 되는 사유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제목 있죠. 거의 법률행위에다 동함치고 175페이지 양가로 2번 점유취득 시효 완성 나오죠. 시효 완성 이렇게 동하시면 돼요. 그 다음 파란색 4번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기다 동함치고, 거의 법조문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렇게 네 가지 나와요. 이러한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거기까지만 표시해 두시고, 이 말이 부동산 물건이 변동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만 변동하는 경우냐, 등기 없이도 일단 변동하는 경우냐, 이 질문은 모든 시험에 매년 나오는 문제고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 관계돼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 연습한 게 여러 문장을 연습했어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어렵게 생긴 것들도 내용 몰라도 단어 찾아서 풀 수 있게. 그러니까 등기하여야랑 등기 없이도가 들어있을 때, 그걸 한마디로 하면 등기가 들어있는 거죠. 시험 문장에 등기가 들어있으면 그 문장들은 다 등기 물어본 거예요. 등기하여야가 옳은 문장인지 등기 없이도가 옳은 문장인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등기가 들어있는 모든 문장은. 그럼 딱 하나만 찾는 거예요. 물권 변동을 일으킨 원인이 뭔가.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법률행위랑 좀 전에 봤던 시효 완성이라. 그럼 등기를 요하는 경우가 법률행위인 경우하고 시효 완성이다. 그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요? 이거 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법조문의 예시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법조문에서 봤잖아요. 그거는 예시고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해서 한 트럭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항상 둘 중에 하나니까 한쪽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럼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법률행위인 경우랑 시효 완성된 경우야. 그럼 시효 완성된 건 어떻게 알겠어요? 써 있어요. 점유취득 시효 완성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얘는 눈에 확 띄어요. 알면.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배웠지만 점유취득 시효 완성, 등기해야 취득해. 법률행위가 아닌 그 이외의 경우 중 유일하게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나머지는 다 법률행위야. 그럼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 우리 첫째가 제일 많이 나온 사례가 이거예요. 둘이 매매한 거야. 근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됐어. 그러니까 어른 갑한테 매매대금 다 줬는데 갑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갑이 등기 서류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이게 안 줘 서류를. 그럼 소송해야지. 그럼 소송은 법원에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내가 갑하고 매매하고 돈 다 줬는데 갑이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럼 법원에서 가분들한테 등기 이전하라고 판결을 내려. 그걸 이행 판결이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 무슨 뜻이요?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지. 그럼 이행 판결 받았죠. 그걸 이제 판결이 확정됐다. 의리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행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등기 아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의리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판결을 가지고 갑의 협력을 대신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협력을 안 하니까 판결 받은 거거든. 그럼 판결을 들고 을 혼자 가서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지. 판결 받았다고 의리 소유자로 되는 게 아니다고. 그럼 여기서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권이 을한테 이전하는 게 물권 변동 아니에요. 좀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럼 물권을 변동시키게 된 원인은 매매예요, 판결이에요? 매매인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등기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냐 등기 없이도 이전하냐를 물어보거든.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했기 때문이 중요한 게 이게. 매매가 뭐예요? 매매.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그러니까 매매가 원인이 됐을 때 나오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고 판결만 가지고 물건이 변동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변동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우리가 먼저 본 게 여기 등기를 요하지 않는 예시로 판결 들어있었죠. 판결이라고 돼 있었잖아. 이거 판결이잖아. 얘도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 포함되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판결은 여기 나오는 판결 아니다는 거야. 왜? 이건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물권 변동 원인 이건 매매지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판결에는 이행 판결은 포함되는 게 아닌 거야. 이행 판결은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 거라고. 그러니까 판결 받았다고 이행된 게 아니에요. 판결을 들고 가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판결 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일어나. 그래서 이제 등기법 시험에는 이거 나와요. 이렇게 매매가 원인이 돼가지고 판결을 받았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등기를 할 때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 그걸 등기 원인이다 그래요. 왜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됐다라는 등기 원인을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그때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기재하느냐 판결이라고 기재하냐를 물어봐요. 뭐라고 기재해야 돼? 매매인 거야. 매매. 그래서 법률행위가 원인이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예외가 없어. 예외 없이.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이게 답으로 나온 거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판결에 이행 판결이 포함된다. 이렇게. 맞아, 틀려요? 틀렸어.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에는 이행 판결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라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게 이거야. 공유물 분할이 있어. 공유물 분할. 공유물이 무슨 뜻이요? 공유하는 물건. 공유가 뭐요? 같이 소유하는 거야. 요즘 공유경제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한 물건을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하는 걸 공유다 그래. 분할은 뭔 뜻이요?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여러 명이 부동산을 하나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가 그거를 각자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걸 공유물 분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하고라고 절반씩 투자를 해가지고 땅 한 필지를 샀어 이렇게. 근데 이거를 등기를 할 때 둘이 절반씩 투자해서 한 필지 샀으니까 이거를 처음에 아예 그냥 분필을 해가지고 각자 단독 소유로 등기해요. 그건 단독 소유야. 근데 그러질 않고 얘들이 이거를 공유 등기를 해. 그리고 2분의 1씩 지분 비율을 기재를 해요. 그거를 공유 관계다 그래. 그럼 하나의 토지를 두 명이 함께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걸 이제 분할하기로 한다고 나중에. 그럼 이제 둘이 분할을 하려면 둘이 먼저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이 협의가 돼가지고 분할하는 걸 협의 분할이라고 한다고. 협의 분할이 무슨 뜻이요? 그대로 읽으라니까. 협의로 분할하는 거예요.
그게 협의 분할이다 그래. 그래서 둘이 협의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을이 소유하기로 하자라고 협의를 한 거야. 그럼 얘들은 협의한 때 단독 소유가 되는 거요, 분할 등기한 때 단독 소유가 되는 거요? 어? 등기해야 분할 효과가 생겨, 등기 없이도 분할 효과가 생겨요. 등기해야 생기는 거야. 왜? 지금 공유하던 게 분할되는 게 물권 변동하는 거 아니야? 한 필지였던 게 소유권 두 개로 두 필지로 나눠지니까 원인이 뭐예요? 협의잖아. 협의가 뭔데? 법률행위잖아. 그럼 등기를 해야 분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눈만 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원인이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협의가 안 돼. 대부분은 협의가 잘 안 돼요. 서로 자기 욕심 챙기다 보면 협의가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는 거야. 그걸 재판상 분할이다 그래. 그럼 재판상 분할은 재판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아니요? 아니지. 재판상 분할은 왜 하게 된 거예요? 협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이들이 이제 법원에다가 우리는 공유물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둘이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판사님이 재량으로 분할을 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재판상 분할이다 그래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일단 저들한테 조정 기간을 대부분 줘요. 그러니까 일단 2주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좀 더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2주 후에 봅시다 하고 돌려보내. 그랬더니 둘이 2주 후에 어깨 동무하고 들어와. 협의가 된 거예요. 판사님 덕분에 우리가 극적으로 화해해가지고 협의했다고. 그럼 재판상 분할은 중단돼. 왜 중단돼? 협의했으니까 그때 협의 분할로 가는 거예요. 그럼 등기해야 분할 효과가 생겨요? 등기 없이도 분할 효과가 생겨요? 등기해야 분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2주 후에 들어오는데 따로 들어와. 갑은 머리 깨져가지고 머리에다가 붕대 들어오고, 을은 다리 다 부러져가지고 목발 짚고 들어온다고. 그리고 따로 들어와서 따로 앉아. 그럼 판사 딱 눈치채. 저 인간들 협의가 안 됐구먼. 협의 못 하셨지? 쳐다보기도 싫대. 쪼개달래. 그럼 법원에서 이제 협의가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판결로 분할을 해줘요. 그걸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그래. 같은 말이요. 재판으로 분할했다는 말이나 공유물 분할 판결이나,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 판결을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그래. 여기 써 있어. 공유물이 분할된대죠. 뭐에 의해서?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써 있잖아. 판결로 공유물 분할한대죠. 야, 협의 분할은 어떻게 분할한 거야? 협의로 분할한 거야. 여기는 판결로 분할한 거야. 야, 법률행위 아니요? 아니잖아.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써 있잖아. 판결로 분할했다고. 이런 판결을 형성 판결이다 그래. 형성이 뭐요? 형성. 우주 형성은 들어보셨어? 뭔가 만들어지는 걸 형성이다 그래. 그럼 여기 물권법에서 형성이 나오면, 이 형성이 안 되면 물권 변동이라는 뜻이야. 뭔가 변화가 생겼다고. 뭐에 의해서? 다 써 있어. 그러니까 형성 판결이란 판결에 의해서 물권을 변동하는 걸 형성 판결이다 그래요. 이행 판결은요?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린 걸 이행 판결이다 그래.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판결 있죠? 거기서 말하는 판결은 이 형성 판결을 뜻하는 거야.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는 거라고.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아서 재판으로 분할을 하게 됐을 때, 그럼 당사자 의사에 따라 분할한 게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해 분할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형성 판결이다 그래. 그 예는 딱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 뿐이야.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 이 말은 협의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는 뜻이에요. 판결로 분할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 없이도 판결 확정되는 순간 단독 소유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공유물 분할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그럼 등기를 해야 변동하냐? 등기 없이도 변동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 찾아? 뭘 등기 없이도를 찾아? 원인이 협인지 판결인지를 봐야지. 어떻게 알아요? 됐네. 써있다니까.
어디 잘 됐나 하나 더 해보게. 입술이 막 터져가지고 죽겠네. 건조해가지고. 협의가 됐어요. 둘이 협의했어. 그럼 이제 다음날 등기하러 가기로 했거든.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협의했으니까 협의한 대로 등기해달라고 신청해야 되거든. 등기 신청을. 근데 등기소 앞에서 우리 기다리는데 갑이 안 와. 전화했더니 안 받아. 다시 또 했더니 꺼져 있어. 수소문해가지고 갑이 있는데 쳐들어갔더니 갑이 그래. 협의는 했지만 다음날 깨보니까 내가 미쳤었대. 협의한 대로 등기 못하겠대 자기는. 그래서 못하겠다고 누워서 버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협의했는데 협의한 대로 이행을 안 해주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지. 그럼 재판상 분할 소송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림 잘 봐. 재판상 분할은 언제 해요? 협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거야. 얘들 협의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협의를 했는데 등기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럼 소송해야지. 재판상 분할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렇게 했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둘이 협의가 됐는데 갑이 이행을 안 하니까 소송 좀 해달라고 우리 변호사한테 선임했거든. 그랬더니 꼴통 변호사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해가지고 재판상 분할 소송한 거야. 그래갖고 판사한테 엄청 혼났다고. 협의되셨다며? 그랬더니 예. 근데 갑이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분할해달라고 소송한 건데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상 분할은 협의 안 됐을 때 하는 거라고. 협의가 되셨으면 협의에 따른 이행 소송을 하셔야지 무슨 재판상 분할 소송을 하시냐고. 어느 대학 나왔어? 겁나게 혼나고 결국 또 그 사람도 폐업한 거예요. 식당 차렸어. 프랜차이즈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옷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니까. 협의가 됐으면 재판상 분할은 절대 안 돼. 협의한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소송은 이행 소송이요. 그럼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 갑 협의한 대로 등기 이행하라고. 이게 이행 판결이라고. 구별되셔? 그러면 판결 받으면 분할돼요? 등기해야 분할돼? 등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응용돼서 시험에 나올 때 정신없는 사람들, 어디에다가 표시해야 될지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건 줄 알고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판결 나왔네? 하면서 이걸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시험 공부할 때 공부를 제대로 방식을 갖춰서 못하신 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아는 건 겁나게 많아. 근데 두 가지가 겹쳐서 착시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아닌데 그건 줄 알고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공유물 분할 문제가 나와가지고 등기 요하냐 요하지 않냐를 물어요. 그럼 딱 하나 기준으로 찾는 거야. 딱 하나. 못 찾아. 그래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야. 판결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럼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써 있어요. 그럼 협의가 성립됐으면 뭐라고 써 있어? 협의가 성립됐으나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뒤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협의 성립했지. 그럼 재판상 분할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야 분할 효과가 생기는 거야. 소송에서 판결 받아도 그 판결은 이행 판결이지 형성 판결이 아니다고. 그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어떻게 알아? 뭐라고 써 있는데? 응? 뭐라고 써 있을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러니까 시험 공부는 그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안 써 있어. 그냥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협의가 성립된 건 뭐라고 나와? 협의가 성립됐다고 써 있어요. 협의가 성립 안 된 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다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이라고 써 있어. 그게 시험 공부하시는 거야. 내가 다 시켜줘.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돼. 이거 기억하면 피곤해서 못 살아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게 신간 편해요. 알면 고민스럽잖아. 근데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몰라. 이게 객관식 시험용으로 하는 거라 이 민법 지식 가지고 집안일 절대 해결 못하니까 집안일은 변호사에게, 시험 문제는 저에게 이렇게 딱 구별하면 무조건 합격해. 근데 집안일을 저한테 물어봐. 시험 문제를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둘 다 떨어져. 둘 다 빵점이요. 일도 안 되고 시험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린 시험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옳으냐 틀리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언제까지? 시험 보는 날 그날 아침까지. 그것도 오후까지도 아니야.
아침이면 1차 시험 끝나거든. 1차 답안지 낼 때까지예요. 답안지 딱 내고 나면 민법 하나도 몰라도 돼. 물론 중개사법에도 민법 문제 나오니까 거기까지 기억하는 게 좋지만 3교시 때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이거를 형성 판결이라고 해. 그래서 기준이 법률행위냐 아니냐가 항상 기준이에요.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그럼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써있다니까.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라고 써있어요. 매매라고 써있든가 협의했다고 써있든가 뭐 계약했다고 써있든가 다 써있다고. 안 써있으면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안 써있으면. 자, 174페이지 왼쪽이야. 이 책은 짝수가 왼쪽이야. 17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죠? 그거 옆에 치시고.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그럼 이 문장에 법률행위에다 동함 치고 이행판결에다 동함 치면 돼. 이 문장에는 두 단어가 나와 있어 지금. 법률행위랑 이행판결이랑. 그럼 둘 중에 중요한 단어 뭐예요? 법률행위야 이행판결이야? 법률행위다니까.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만 변동하는 거예요.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5번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협의지. 협의가 뭐예요? 법률행위지. 약정에 의한 용의물권 갱신 나왔죠? 약정에다 동합 치면 되지. 약정이 뭐예요? 법률행위지. 오, 많이 늘었어. 약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약속하는 거죠. 방제. 지금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 한 사건을 하더라도 기준이 명확하셔야 돼. 그래서 일관성만 유지하면 된다니까. 그럼 간단 명료하게 끝나요. 민법이 제일 간단해, 법 중에. 나도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았으면 이 고생 안 했다니까. 남들은 내가 사기친다고 막 저 학원에서 상담할 때 그런데 박물관에 있는 김 선생 다 알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 나 다 알아. 민법 선생 나 다 안다고. 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 입으로 처음 해보는 이야기인데 진짜 유명해. 부산 가도 다 알아. 부산 가도. 제주도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길 다니다가 침도 못 뱉어요. 어제도 노량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붙잡혔어요. 아줌마 셋, 술 취객들한테. 김덕수 선생님 아니세요? 그러면서 막 손잡고 손을 안 놔. 그래서 동영상으로 봤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동영상으로 본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같이 술 한잔 하지. 그래서 안 된다고. 나 내일 수업 있다고. 수업 있다. 그리고 저는 길에서 만난 사람이랑 술 안 먹는다고. 그럼 다른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한대. 내용 설명은 안 해주고 맨날 동그라미만 치라고 그러고 앞자 따서 외운다고 한대요. 내가 앞자 땄어요? 앞자 안 따 우리. 단어로 하지. 두 문자 안 따. 두 문자 따는 거 거의 뭐 1년 공부하면 손에 꼽아. 상할수? 그게 앞자 딴 거야? 기니까 숨차가지고 짧게 한 거지? 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언제 계속 얘기하냐고 숨차 죽겠는데 그런 거나 상할수에 앞자 따서 안 해요. 문장에서 단어 찾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악소문을 낸대. 그래서 그 일부 학생들은 직접 수업 안 듣는 사람들은 뭐 앞자만 따가지고 막 있다 없다 하고 외운다고 알고 있더래.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어제 보여줬어 내가. 유튜브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위에 키워드 딱 해주고 우리 한 거 수업 시간에 한 거. 이 문장 나오면 다 읽는 게 아니라 제한 능력자 대리 두 단어면 끝났다고. 그럼 확인할 거야. 취소 못한다. 이거만 하면 된다고. 보여줬다니까 직접 내 문제를. 곧 방송에 나오겠지. 아 소문이 하도 그렇게 난다고 박물관 회사에서 좀 찍어서 올려주래. 그래서 강의 들으라 그래. 바빠 죽겠는데 뭘 그런 걸 찍어 그랬대. 학원도 쳐들어와가지고 퇴근을 못하게. 그래서 찍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볼 거 없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기준만 정확히 아시면 돼. 기준만. 막연하게 책을 읽을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변동해. 등기 없이도 변동해. 이 질문 정해진 거야. 그러면 등기 들어있는 문장들은 원인만 찾는 거예요.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만 찾는 거야. 어떻게 찾아? 써있잖아. 써있는 거 찾아서 표시만 하면 된다니까. 문장을 읽고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자 175페이지. 그 표 있죠 표. 상속. 법률행위 아니요. 아니잖아.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이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거지. 등기야 소유자요? 등기 없이도 소유자요? 네, 등기 없이도 소유자야. 사망 즉시 소유권 취득해. 사망 즉시. 그래야 장례를 일단 정성스럽게 치를 거 아니냐고. 근데 만약에 법에서
상속인은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라고 해버리잖아. 장녀는 등기한 후에 치를 호로들이 생겨. 그리고 그냥 조문객들 올 때마다 인사하면서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아이씨, 우리 형이 먼저 등기하러 가면 안 되는데, 그럴 거 아니냐고. 왜 또 오셨어? 이러고. 그래서 아예 법에서 그냥 사망한 즉시 소유권 이전시켜준 거예요. 그럼 상속 등기를 하긴 해야 되거든.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사망 시에 소유권 취득하지만 그 상속된 재산을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젠가는 하긴 해야 돼, 등기를. 그때 단독으로 신청해, 공동으로 신청해? 상식. 단독으로 신청해, 공동으로 신청해? 당연히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공동으로 신청해? 가셨는데 외울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매매했죠. 그럼 등기해야 소유자 되지. 그럼 공동으로 신청해, 단독으로 신청해? 공동으로 신청해야지. 둘이 매매했으니까 우리 둘이 매매했어요 라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속은요, 사망하셨고 제가 상속인입니다만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혼자 가서 신청하는 거지. 어떻게 모시고 가서 신청하냐고. 그거 외울 게 아니잖아.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수용. 국가에서 매수를 못했지. 그러니까 강제로 수용한 거야. 그러니까 법률행위 아니야. 아닌 거죠. 판결, 형성 판결 통하시면 돼. 그럼 형성 판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형성 판결에서 중요한 단어는 판결이지. 판결로 형성하잖아. 판결로 형성한다고.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유일한 예예요. 형성 판결이.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딱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는 거야. 이행 판결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고. 그 다음 경매. 대금 완납 시에 물건이 변동해. 야, 경락을 받죠? 그럼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해요. 그럼 완납한 날 소유자가 되는 거야. 아직 등기 안 됐어.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를 경락대금을 완납받은 집행법원에서 그 경매 목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다가 법원에서 촉탁을 해요. 촉탁이 무슨 뜻이요? 촉탁. 부탁하는 거야. 무슨 그냥 부탁 이러면 되는데 그 왼수들은 어쨌든 좀 어렵게 표현하는 거야. 촉탁이래. 그게 부탁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이 사람이 경락받아가지고 대금 다 냈으니까 야, 너희들이 얘 앞으로 등기 좀 해줘라 라고 관공서끼리 부탁하는 걸 촉탁한다 그래. 무슨 대단한 뜻도 없어.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는 대금만 완납하면 등기까지 자동으로 돼서 나와요. 신청하는 게 아니요. 당사자는 대금만 완납하면 돼. 법원에서 촉탁해서 등기해줘. 등기해준다. 근데 언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완납한 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법령상. 등기한 날이 아니고. 대시. 그 밑에 알아두기. 자, 1번 문장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럼 이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끝에 등기가 들어있죠. 그럼 등기하여야가 맞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 문장은. 그럼 단어 하나만 찾는 거야. 뭐? 찾아봐요. 단어 하나. 등기하여야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야 되거든. 이 문장을. 그럼 단어 딱 하나만 찾으시는 거야. 한번 찾아보라고. 단어 하나. 뭐라고? 또 이행 판결이야? 매이슌이라니까. 매이슌이잖아. 그럼 소유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야죠. 왜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써 있는 대로.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이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매수인 등기하여야만 동그라미 치면 정리가 끝났잖아요. 다른 문장 읽을 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 등기하여야가 맞는지만 하면 되잖아. 근데 매수인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등기하여야가 맞잖아. 이걸 중간에 무슨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은 거 읽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 느껴지죠?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 수석한 단계. 그리고 시험 보면 20-30분 남게 돼 있다니까. 1교시 시험 20-30분 남게 돼 있어. 그게 정상이야. 시간이 모자라? 그럼 공부를 이상하게 한 거예요. 시험도 다 읽고 푼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항상. 중개사 수험생들이 가장 문제가 시간이거든. 시간. 왜 시간이 남을 수 있는데 왜 부족하게 푸냐고. 시간이 남는데 왜 부족하게 푸냐는 거야. 시간이 남아야 정상이야. 남겠죠. 시간이 어떻게 부족해? 동그라미 2개 치면 처리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냐고. 연습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연습하시잖아. 그럼 이 문장 시험에 나오잖아. 동그라미 친 채 보여 이제. 매수인이네? 등기하여야 맞군. 동그라미 친 채 보인다고. 그게 답이 일어서는 거예요.
답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두들겨 패도 안 일어나. 곤란해. 그게 습관의 차이다니까. 진짜 습관만 들이면 시간 남는다고. 1월 달부터 할 게 없어서 큰일이야. 벌써 돼가지고. 자, 2번. 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앞에 중요한 단어인지 뭐야? 판결이지. 공유물말 판결 나왔잖아. 판결로 분할했잖아요. 법률행위 아니요? 아니잖아. 어떻게 알아요? 협의 성립됐단 말 없잖아. 그러니까 요하지 않는다고. 자, 3번. 물어본 거 한번 찾아봐요. 3번. 가장 응용된 문제야 이게. 3번. 물어본 거 찾아봐. 물어본 게 뭐야? 그거 물어본 거야? 자, 그럼 들어있는 단어 찾아. 등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항상 시험 지문에 등기 들어있으면 등기 물어본 거라니까. 등기 말소 전 소유권 회복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이 질문은 등기를 말소해야만 소유권이 회복되느냐, 등기 말소하기 전에도 소유권을 회복하느냐를 물어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등기가 들어있으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등기하여야 되냐, 등기 없이도 변동하냐 물어본 거라고. 그럼 뭘 물었는지 이제 알았죠? 그럼 단어 하나 찾으시는 거야. 등기 말소 전이 맞는지 등기 말소를 해야 된다가 맞는지를 단어 하나 찾는 거라고. 그럼 찾아봐요. 그럼 원인 찾는 거야. 물권 변동을 일으킨 원인 찾는 거라고. 원인. 단어 하나만 찾아. 하나만. 하나 찾으려니까 그냥 속이 터지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매도야? 그럼 뭐 한 경우라고 써 있어? 뭐 한 경우라고 써 있냐고. 취소한 경우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취소지. 취소자네. 야, 괜찮니? 지금 이제 시작인데, 아이고 10년 공부해도 이거 뭔 소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뭘, 우리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이 정도 하면 용 됐지 뭘. 그 고생스러운 민법 이렇게 하면 금방 하는데. 둘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됐었잖아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위조된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있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합의 해제한 경우가 있고. 이거 언제 다 쓸까? 오늘 배운 해제 조건이 성취된 경우가 있어. 그럼 얘들 다 같은 의미예요. 여기에 나오면 해제, 취소, 무효, 위조 다 등기가 무효란 뜻이지. 그건 아시겠어? 위조 원인 없이 했잖아. 무효 아무 이력 없잖아.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 성취되면 계약 효력이 없거든. 그럼 등기도 따라서 효력 없거든. 소유자 누구요? 합의야. 이거를 이 사유들이 있으면 등기가 무효라. 말소 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갑한테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전에도 소유권은 갑한테 회복돼. 소유자 누구요? 갑이야. 왜 갑이 소유자예요? 을 등기가 무효라. 그럼 이 중 한 단어 들어있잖니. 그럼 을 등기가 무효다는 뜻이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한테 이제 뭐 청구해? 뭐라 그래? 뭐 하라 그래?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말소, 무효 등기 말소해라 라고 하고, 또 말소 안 하고 뭐 할 수 있어? 다시 이전해 달라고. 진정명의 이전 등기 할 수 있다고. 그냥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물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이요?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1년 내내 노래 부르듯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다고. 이들 이 한 단어 나오면 등기가 무효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지금 다시 3번 보시면 끝에 말소 전 소유권 회복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말소해야 회복하냐, 말소 전에도 회복하냐를 물어본 거야. 그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이제? 취소인 거야. 취소됐대잖아요. 그럼 등기가 뭐란 뜻이야? 무효가 됐다는 뜻이지. 그럼 말소해야 회복해, 말소 전에도 회복해? 말소 전에도 회복해. 어떻게 알아요? 뭐 보고 알아? 취소 보고 알지. 취소됐잖아. 그럼 등기가 무효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등기가 무효가 됐다는 뜻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취소된 거 보고 알았잖아. 그럼 취소되면 말소 전에도 소유권은 회복되는 거야. 이때 발생하는 걸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나오는 거야. 5번에 등기 청구권 나오죠? 등기 청구권이 무슨 뜻이요? 등기 청구권이 무슨 뜻이야?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즉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야 등기해줘 라고 하는 걸 등기 청구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언제나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동 신청해야 될 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등기 협력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그럼 상속도 등기 나중에 하긴 해야죠. 그럼 상속 등기는 등기 청구권 발생이 안 해? 안 하는 거야. 상속 등기는 혼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건 당사자들 간에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나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두 개념을 구별해.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을. 다른 말이요. 등기 신청권은 무슨 뜻이에요? 등기 신청권.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등기소에다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등기 신청권. 그럼 등기 신청하러 가려면 단독 신청할 때는 혼자 가면 되죠? 공동 신청하려면 둘이 같이 가야지. 꼭 사람 같이 가라는 뜻 아니야. 서류를 같이 내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의무자한테 서류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등기 청구권이다 그래. 그러니까 민법 시험은 등기 청구권이 시험범위지 등기 신청권은 시험범위 아니요. 등기 신청권은 어디서 해? 등기법에서 해야지. 공시법. 등기법에서 배우신 거야. 등기 신청권은. 등기 청구권은 민법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등기 청구권, 청구권이죠. 그럼 성질이 둘 중에 하나지. 물권적 청구권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이야. 에? 그럼 여기 똑같아. 자, 법률행위, 시효 완성, 등기해야 물권 취득하죠. 근데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지. 그럼 이때 발생한 등기 청구권,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지. 왜?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자니. 근데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현재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잖아.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랑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등기를 해야만 물권을 취득하니까 등기를 청구하려면 채권적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하는 사유들 있죠. 얘들은 99%가 등기를 요하지 않고 물권이 변동하는 거라 등기 청구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상속이니 경매니 이런 것들 등기를 청구할 문제가 아예 생기질 않는다고. 근데 여기서 등기를 청구할 문제가 생기는 가장 주된 예시가 이거. 말소나 이전하려면 공동신청해야 되거든. 말소나 이전하려면 둘이 공동신청해야 돼. 그럼 현재 소유자가 무효등기 명인한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공동신청해야 돼. 이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 물권이 채권이요. 갑이 을한테 말소나 진정명 회복 청구하자네. 물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아따 오늘 하루 종일 한다 그랬잖아. 전 시간 했던 거 그 내용이다니까. 위조해서 등기했대. 그럼 무효지. 소유자 갑이죠. 이건 똑같은 구조가 매매,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 성취다니까. 다 같은 말들이요. 이게 무슨 뜻이요? 등기가 무효다는 뜻이야. 소유자 누구요? 갑이야. 그럼 갑은을한테 현재 소유자로서 무효등기 말소해라.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물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의 유일한 예시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지 몇 년을 해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책만 읽어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그냥 똑같아. 그래서 시험에 등기 요하냐 요하지 않냐를 물어볼 때가 있고 그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물어볼 때 있는 거야. 그럼 법률행위 시효완성 나오면 채권적 청구권, 그거 아니면 다 물권적 청구권. 근데 물권적 청구권의 예시도 단어가 정해졌어. 무효등기를 의미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 중 한 단어 들어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무효등기니까 현재 소유자가
말소하라고 한다고. 아니면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해 달라 그래. 그래서 말소하고 진정명의 회복 본질이 같은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여기가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럼 둘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었죠. 얘는 10년의 소멸시에 걸리지, 얘는 아예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구별할 실익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정 안 되면 나중엔 이렇게라도 외우라 그래. 미음 안 되면 이렇게 하자. 말소 등기 미음 물권적 청구권 미음. 근데 말소 등기 나왔는데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음 치읓 틀렸잖아. 그렇게라도 하라고 보낸다고. 근데도 틀리는 사람도 있다고. 뭔 정신으로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에는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단답형으로. 그럼 5개 나올 거 아니요. 그 중에 4개는 이게 나와. 채권적 청구권이. 법률행위 예시를 다양하게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효완성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위조, 무효, 취소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하나가. 절대로 물권적 청구권 4개를 내고 채권적 청구권 하나를 내는 시험은 50년간 나온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50년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너무 똑같아. 이걸 4개 내잖아? 그럼 1 위조, 2 무효, 3 취소, 4 해제 이렇게 들어있다니까? 그리고 5 매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누가 틀려 그거를? 틀리지. 뭘 묻는지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틀릴 거야. 근데 공부한 사람은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시험에는 법률행위가 다양한 예시를 나올 수 있으니까 법률행위 3개 내고 시효완성 하나 내고 위조 등등해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가르쳐줘 버려. 물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 고르라고 하면 위조, 무효, 취소, 해제 중에 한 단어 들어있는 거 딱 한 지문 있으니까 그거 그냥 찾으라고. 그거 찾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시험에 다른 시험이랑 똑같이 내기 좀 그랬는가.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냈어. 어떤 놈이. 근데 문제 똑같아. 다른 하나 고르랬죠. 그럼 4개는 갖고 다른 거 하나 있다는 거 아니야. 결국 답은 물권적 청구권이 답이요. 왜? 4개 다양하게 내고 무효, 취소, 해제 중에 하나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단어 하나 찾으신 거야. 단어 하나. 뭐? 없는 거. 등기 효력이 없다고 단어 써있다니까. 위조,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 조건 성취. 다 외울 것도 없어. 그러면 위조, 무효, 취소, 해제만 해도 되잖아요. 다 합의해제도 해제 들어있고 해제 조건도 해제 들어있으니까 해제. 웃지도 못하겠다. 입술 아파가지고. 자, 표시하고 이제 끝내시게. 아, 저렇게 따라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만 갖고 가시면 돼. 들을 땐 다 알아들었어. 집에 갔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정상이야. 다음 주에 또 문제를 딱 봤더니 어디다 똥을 붙여야 될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정상이다고 하면서 또 익히신 거예요.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어차피 잊어버릴 거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해서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몸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방식의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소멸시효 여부. 그게 쟁점이에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채권에다 동함 치고 법률행위 시효 완성. 얘네 둘은 등기해야만 물권자 되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176페이지. 양가로 4번은 물권 거기다 동함 치고 1번은 말소 2번은 진정명의 회복을 하시면 돼요. 어디 그 알아두기 한번 해봐요. 자, 1번에 갑소유 나왔지. 을이 매수했대죠. 을이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뭐요?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 보고 알아요? 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렇게 물었잖아. 그럼 앞에 중요한 단어 뭐야? 매수지. 매수.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자, 2번은요? 눈에 띈 단어 뭐야? 2번. 위조지. 갑소유. 을이 위조했대잖아. 소유자 누구요? 갑이지. 그럼 갑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요? 물권적 청구권이지. 그렇게 구별하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장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 찾으시는 거야. 단어 하나. 뭐? 위조, 무효, 취소, 해제 중에 단어 있는지만 찾으면 된다니까. 됐시. 여기까지 하시고 뒤에 남은 거 미등기 매수인하고 중간신약 등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법 총칙 하시고.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다고. 1월부터 시작해요.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용으로 정리하기 시작하면 더 체계적으로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야. 오히려. 오늘 책은 항상 두고 가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들고 가. 그래서 책 던져. 집에 가서. 책 던지고 조건 바꿔. 해제 조건으로 바꾸라고. 배운 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써먹어. 다른 거 써먹지 말고. 다른 거 써먹지 말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